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 뭐부터 갈까요? 당분간 이재명 대세론. 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기를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지역별 순회 경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그제 대전 충남, 어제 세종 충북에서 이재명 후보는 각각 54.81%, 54.54%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반면 이낙연 후보는 27.41%, 29.72%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예. 민주당 경선은 대의원, 당원, 국민 여론조사에서 모두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충청 지역표를 모두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가 2만 1,000표 정도 받았고요. 이낙연 후보가 1,800표 정도 얻어서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났습니다. 그러네요. 민심의 가늠자로 꼽혔던 중원에서 이렇게 과반 득표가 나오면서 여권에선 당분간 이재명 대세론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두 후보 반응은 어때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예상치보다 이제 높은 지지율이었다라면서 표정 관리를 했고요. 이낙연 후보는 메시지와 정책을 검토하겠다며 전략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 밖에 정세균, 추미애 후보가 8% 안팎에서 각축이고요.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도 이낙연 후보도 다 놀라는 분위기였던 거죠? 그렇죠. 더블 스코어. 예. 일단 그 권리당원에서 보면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54% 정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예. 그러니까 권리당원에서의 지지가 이제 그 큰 승리의 더블 스코어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가 한번 앞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뭐 관측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직력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예. 거 있잖아요. 근데 대의원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서는 세종에서는 오히려 앞섰다. 근소하게나마. 그러니까 비슷하게 대의원은 비슷하게 가져가고 권리당원들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이런 추세가 이제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54대 28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예. 요거가 이 정도면은 당장 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스코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호남. 호남에서 이번 달 중순에 이제 호남이 있거든요. 호남에서 얼마나 이낙연 후보가 가져가면서 이거를 그 차이를 좁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지금 눈에 띄는 거 하나가 지금 뭐 이제 이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낙연 후보 측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좀 비토하겠다, 찍지 않겠다라는 글들을 막 이제 당원 게시판에 많이 올리고 있어요. 결국 이제 원팀 논란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않으면 나는 내 당, 우리 당 후보를 뽑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여론조사로도 확인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꽤 많아요. 지난달 말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지금 지지하는 대선 주자가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하면 다른 정당 후보를 찍거나 아무도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에서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23.8%, 네. 그리고 이낙연 지지층에서는 41.7%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이재명이 후보되면은 이낙연 지지하던 사람들은 나 안 찍어 이재명. 차라리 기권하거나 딴 당 찍을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실제 본선에 가면은 그렇게 그럴지는 되겠느냐. 모르겠지만 심정적으로는 지금 그렇다. 못 받아들이겠다. 비토 세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양쪽이 다 고민해야 되는, 당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겠네요. 이낙연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캠프 자체가 사실 어떤 멘붕에 빠진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이제 발표를 보고 나서 캠프 안에서 이렇게 뭐 우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그 우는 사람을 격려해야 될 상황이었다. 뭐 이런 반응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 네거티브, 그러니까 검증에 이제 집중하면서 네거티브로 비춰진 측면이 있는데 그걸 빨리 수정해서 유능한 어떤 총리 그런 이미지를 다시 구축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전략 이런, 수정. 예, 그런 가능성까지도 지금 같이 안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좀 딸린다기보다는 좀 이게 좀 부족하게 비춰지는 게 본선 경쟁력이라는 평가가 좀 나오거든요. 본선에 나갔을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이재명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낙연이면 그게 이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당내에서 나오면서 지금 어떤 대의원 그리고 권리당원 사이에서도 좀 이재명 후보 쪽으로 표가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최근까지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 카운터 파트로 이재명 후보가 주목이 되고 이낙연 후보가 좀 주춤하는 모양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보면서 이걸 상대할 수 있는 지지율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것. 그 부분이 이번 투표에 힘을 발휘하게 된 거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 힘이 좀 떨어진다면 이낙연 후보한테도 반등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잠시 후에 이재명 캠프의 우원식 선대위원장 어떻게 그 캠프에서는 이 승리의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두 번째로 갑니다. 역선택 방지 대신 본선 경쟁력. 국민의힘 어제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 탔어요. 네. 그러다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경선 여론조사에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밤 11시에 결정난 거죠, 이거. 그렇습니다. 마라톤 예. 회의를 7시간 하다가 밤늦게 결정을 했는데요. 대신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조사하는 방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양자 가상 대결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론조사는 전체 후보를 나열해 갖고 이렇게 지지율을 따지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그렇게 안 하고 먼저 정해진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상정해 놓고 네. 그를 이길 수 있냐 이렇게 물어갖고 각각 순위를 매기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 되는 날보다 한 20일 전에 민주당은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 A 후보를 상대로 해놓고 양자 대결을 벌이는 방식으로 최종 후보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타협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 방안이 지금 100% 공개된 건 아니고 그 공식화된 건 아닌데 이게 취재해보니. 유력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1차 컷오프에선 당원 투표도 20%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1차 투표 원래는 100% 여론조사하기로 했던 건데 예. 당원을 그럼 20% 넣는 방식으로 하자. 하고 여론을 80%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번 경선룰 갈등은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어제 한때 사의를 표명했을 만큼 네.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왔는데요. 만장일치 결론으로 당장의 큰 환을 면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역선택으로 끝까지 버틴 덕에 본선 경쟁력 측정이란 카드를 주게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짧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김광일 기자가 2분 안에 정리를 하니까 2분이었던 거지. 어제 하루 종일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사퇴했다더라 막 기사가 한번 나고 좀 잠시 후에 아니라더라 또 나고 그 공정선거 서약식을 하는데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안상수 후보 다 안 나온다더라. 진짜 안 나왔다. 뭐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결론은 여러분 역선택 방지 조항 넣지 않는 것으로 밤 11시에 났습니다. 났고 다른 후보들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났고 정홍원 선관위원장 사퇴 안 하는 걸로 났고. 예. 자, 일단 뭐 사퇴는 약간의 액션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첫 이제 그 국민의힘 선관위의 첫 행사였는데 4명이 불참했잖아요. 예. 정홍원 선관위원장으로서는 체면도 구겼고 그리고 기분 나쁘죠. 기분도 나쁜 것도 있고 공정성 시비로 사퇴하라 뭐 이런 예.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나 이러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이거에 승복을 못하면 그런 액션이었고 이준석 대표가 말리면서 이제 계속 하기로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고 주장한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황교안. 그러니까 전체 후보들 그거를 역선택 그거 넣지 말자라고 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미 최재형하고 황교안 두 후보가 이미 돌아섰습니다. 당의 어떤 결정을 내든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혼자 이거를 반대한다고 해서 모양새도 안 좋고 될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된 건데 이게 이제 본선 경쟁력을 측정한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확정은 안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본선 경쟁력을 근데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가 상당히 이제 나중에 이슈가 될 거예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는 것까지는 합의했는데 그 대안으로 나왔다는 그것을 그럼 또 뭐가 될 것이냐,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한 번 더 고민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뭐 홍준표 후보의 그 지지율에 범야권 후보 적합도에 거품이 끼었다. 약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만약에 이거를 붙여보면은 양자 대결 붙여보면은 사실은 누가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들이 굉장히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중도층에서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유승민 후보가 좀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지금 지지율은 한 10% 정도 적합도에서 보면 10% 정도만 나오지만은 네. 그거 뜯어보면은 보수 그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중도에서 한 3배 나오거든요. 근데 양자 대결에 붙이면 어쨌든 보수는 찍을 거 아니에요. 유승민 후보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되게 커질 것이에요. 그럼 유승민 후보가 오히려 유리해질 수도 있고 이거는 가봐야 하는데 되게 복잡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복잡하네요. 네. 네, 그리고 복잡하네요. 1차 컷오프에 지금 당원을 그 20% 반영한 부분도 네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만으로 했다가 만약에 지금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좀 많이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 네. 그 기세가 윤석열에 대한 어떤 기세가 꺾이면 그게 어떤 밴드웨건 효과로 해갖고 이후로도 효과가 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의원 측 관계자랑 어제 취재를 해봤더니 만약 1차 컷오프에서 홍준표 의원이 1등을 하게 되면 그 기세가 이어지는 게 윤 전 총장 측에서 가장 겁내는 부분일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15명 후보 등록했죠? 최종적으로. 15명 등록했고 그중에 좀 일부는 좀 추려갔고 12명인가요만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다 1억씩 내고 이분들 나오신 거죠? 뭐 기타금은 뭐, 냈겠죠. 예. 네, 박찬주 대장인 이런 분들 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소식을 전하는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첫 보도했던 뉴스버스가 방금 전에 후속 보도를 냈는데 텔레그램 대화방이 아마 지금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한 후에 여러분들께 인터뷰 후에 잠시 후 저기 우원식 선대위원장 인터뷰하죠. 그 후에 좀 자세하게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일단 우리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엔 공식 명칭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인데요. 네. 거리두기와 경기 침체로 허덕이던 국민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대상은 소득 하위 88%,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입니다. 예, 지급은 가구별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주가 일괄 신청했던 지난해와 달리 성인은 개인별로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청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 대상자가 됐다면 신청하는 그 행위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예.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게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처음 닷새는 그 신청에 오부제를 적용합니다. 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춘 건데요. 오늘은 끝자리가 1이나 6인 분들, 그러니까 1971년생, 76년생, 81년생, 86년생 이런 분들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내일은 끝자리가 2나 7, 모레는 3이나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이런 식입니다. 김준일 기자. 예.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 없나 어떻게 확인해요? 알아야지 신청하잖아요. 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뭐 해야 돼요? 토스라든지 뭐 이를테면 카카오나 이런 데서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수령 대상인지 여부를 뭐 앱으로 확인하는 게 아마 제일 편리하지 않을까. 이게 말이죠. 예. 그러니까 80 다 되신 이제 어르신들 단독 가구들 많잖아요. 자식하고 같이 안 사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네이버는 쓰시잖아요. 어르신들도.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알림 표시 같은 게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은 거기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세한 안내 바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고 신청하시면 대상인지 아닌지 알려줘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차근차근 가실 수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종 모양이에요. 그거 누르고 신청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